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요. 또 간에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LB가 작년엔 분명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올 2022년에는 작년에 못내 이루었던 것들 올해 압축적으로 성과를 내줘서 2022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LB,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을 전 인류에게 심어주는 원년이 되길 바라면서요, 2022년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작년 12월 30일 대비 4.31% 상승한 36,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말부터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그나마 좀 이렇게 하락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양봉이어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11월 중순에도 오늘과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다가 이때 양봉을 한번 살아나고 요걸로 이제 좀 하락을 좀 끊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요.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관건은 이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줘야 확실한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여름 때처럼요, 이 당시 때처럼요,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이 단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하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치고 오른다면, 최소한 여기 위에서 위치한다면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또 지지부진한 흐름 가능성이 높아도 보입니다. 그 LB한테 원하는 건 좌항암, 우백신이죠. 글쎄요, 항암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이민요믹 상장시킬 거란 회사의 계획이 이제 작년 말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민요믹을 상장시키려면 물론 이제 ITI 1000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그 결과,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회사는 좀 신뢰를 상실한 상태고요. 그래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리보 출시가 급하다는 걸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뭐 예측치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교무세포종 임상 이상, 그러니까 ITI 1000 종료 이전에 유암 말기 또는 선양 남성암 또는 간암 1차 탑라인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어야 이민요믹 상장이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기에 그 이전에 항암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시장이 LB에게 요구하는 건 백신이죠. 글쎄, 백신이 아직 최종 승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일 자문이 열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만약 내일 자문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3일 내 보건부 발표가 이어지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인 듯 합니다. 제 입에서 이제 마지막, 곧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최종 방점을 찍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싶은데, 어찌되었건 현재 단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 최종 승인 소식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주가를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넥사를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L생을 보시면요, L생은 일단 LB보다는 수급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있어요. 아까 LB는 여기 위에는 못 왔잖아요. 살짝 여기 아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L생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좀 저희가 바라는 거는 조심스럽게 요런 U자 형태, 이렇게 U자 형태로 좀 이제 이걸 끊었으니까, 하락 추세를 끊었으니까, 그리고 기간 조정도 거쳤으니까 요걸 이제 필두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형태인 것 같아요. 엘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LB 관련주는 같이 연동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센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동물용 항암제 이슈도 장착을 했고, 또 1000억 규모 주주우선 공모 BW도 있고요. 여튼 LB보단 좀 더 나은 수급이고,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길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사는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 14%대 상승해 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글쎄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 선을 지금 꺼놨는데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미들 라인 22,000원을 돌파해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어떻게 탄력적으로 올라갈지가 관건인데요. 글쎄요, 그거는 일단 베트남발 소식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루 쉬었다, 그러니까 하루 샛별 정도 나왔다 재차 이렇게 또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달릴지, 아님 또 베트남에서 소식이 없어서 이제 22,000원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또 올릴지, 그건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주요 라인 통과, 22,000 라인 통과 돌파를 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자문위가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개최돼서 좋은 소식 나온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넥사는 연말에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진회장 가족이죠. 특수 관계인 2인이 매도가 나왔다는 것, 이유와 어찌되었건 대주주 매도는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대신 진회장이 이제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을 증가시켜서 우호 지분 포함 결론적으로는 약 42만 주 가량 늘어났는데요. 보시면 특수관계인 이 두 분이 매도를 했고요. 장내 매도를 했고, 작년 9월 달에 대신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요.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 42만 주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넥사의 진회장 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6%대가 좀 넘고요. 특간자 포함해서 원래는 약 7.3%였는데 이번에 요거 통해서 8%대가 이제 겨우 넘었는데, 글쎄 최근 넥사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1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또 특정 창구에서 많이 매수를 하니까 진회장 우호지분 특별관계자 포함해서 우호지분 포함해서 7%대에서 8%대로 지분율을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또 대차도 갑자기 늘었어요. 작년 말에 보시면 대차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매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 빌리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넥사는 공매도랑 연관이 없으니까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뭐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넥사가 당장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나노코박스 베트남 승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베트남에서 이제 좀 소식이 정말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니까 제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고요. 조금 멀리 간 감도 있는데, 넥사는 이뮤노믹 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노젠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뮤노믹 지분도 있고요, 나노젠 지분도 있고요, 단디바이오 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뮤노믹, 나노젠, 단디바이오 다 상장시킬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일단 내년 4월에 ITI 1000 종료를 하고 3분기에 상장을 시킬 것이다 라는, 일단 뭐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것 같아요. 뭐 나노젠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201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시키려고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또 상장시키겠죠. 백신이 나온다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을 테니까 아마 백신이 나온다면 나노젠도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디바이오도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단디바이오도 좋았어요. 글쎄 이것도 정말 제가 오랜만에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핵심이 면역 증강제잖아요. 뭐 현재로서는 의심 수준입니다. 이 당시 때도 의심을 했고 지금도 의심 수준이긴 한데, 이 면역 증강제가 단디 것 아니겠느냐. 괜히 나노젠이 훨씬 좋은 회사도 많이 있는데 LB를 택했을까. 뭐 지분 관계 때문에 투자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런 기대감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LG도 정말 간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 7%대 상승해주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차트는 좀 전에 보셨던 L생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이게 LG도 여기 위에 와 있으니까 L생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는 또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올해 매출이 더 기대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HLB 제약 향남 공장 가동으로 올해 컨덤 점프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뭐 쭉 보시면 올 1월부터 향남 공장이 본격 가동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올해는 임상 시험을 위한 이런 설비 구축도 완료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LG는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LG를 인수한 이유가 파이프라인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으려고 LG를 인수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출시가 가시화될 경우 더 가치가 높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뭐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나노젠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나노젠과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 협력을 LG는 맺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분명 LB와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LG도 분명히 어떤 쓰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네요. 글쎄요, 뭐 생산을 LG에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뭐 이렇게 협력 방안이라고 좀 약간 범위를 크게는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베트남에서 WHO로부터 긴급 사용을 받은 경우, 긴급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용을 받은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승인 절차 없이 수입 허가, 요 일단 키워드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승인 절차 없이, 두 번째는 수입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두고 베트남이 또 꼼수를 쓴다, WHO가 허가해 줘야지 베트남도 승인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글을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특히 첫 번째 보건부의 승인 절차, 그리고 두 번째 수입 허가, 키워드는 수입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트남 세관 당국이 백신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WHO한테 승인 받은 거는 원래는 보건부 승인을 받아야, 보건부에서 허락해줘야 수입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WHO 승인 받은 거는 보건부 승인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수입입니다. 수입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보건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WHO한테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보건부가 승인 없이도 수입을 해준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출입할 때 관계 당국의 허가, 승인 이런 조건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린이 용품을 수입하려면 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어린이가 뭐 입에 넣었더니, 장난감을 입에 넣었더니 여기서 유해 물질이 나와가지고 애가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뭐 자동차도 안전 진단, 안전이 뭐 확실한 거에 대한 자료를 관계 당국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그런 자료를 관계 당국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허가나 승인 절차가 있어야지 수입이 되는 건데, 게다가 약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니까 엄격한 요구 조건을 따지겠죠, 수입할 때. 그래서 요거 내놔라 해가지고 요거 내놔라 이런 걸 다 충족을 시켜야 이제 수입을 시켜주겠죠. 뭐 여튼 결론을 좀 짚자면, 베트남 당국은 WHO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는 보건부 승인 없이도 수입 허가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쭉 보시면 뭐 국민들을 위한 무료 주사를 위한 코로나 백신 기금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에 대해서 신고 가격 고시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업과 수입업자가 가격을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신고할 필요 없이 서명된 계약 또는 계약에 명시된 가격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다 이런 얘기예요. 뭐 관세청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런데, 수입할 때는 수입 신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가격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뭐 하나 또 제출해야 돼요. 근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를 하죠. 관세 부과할 때 가격 신고서 보고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법률을 보면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된 물품이 관세 가세 표준인데 중요한 게 세 개예요.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되는, 그리고 당사장 가격인데 요걸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관세를 떨어뜨리겠죠. 수출입 업자들은. 근데 여기도 베트남 세관 당국은 그런 거 그냥 다 내가 무시하고 너네끼리 이렇게 사인된 가격, 서명된 계약,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그 가격 신고서를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WHO에서 승인해준 백신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보건부가 이 약에 대해서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건부가 땅땅땅 수입해라고 해야지 수입이 가능한데 요거 없이도 이제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WHO 승인 받아야 베트남에서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으로 2022년 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LB가 뭐 썩 마음에 들게끔 뻥뻥뻥 치고는 올라가지진 못했지만서도 그래도 유의미한 움직임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처음 시작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뭐 좀 전에 다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엇보다 2022년은 LB의 원년이 되길 바라면서요.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